그것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새로운 이점. 여드름일 때도요, 피임약 쓰고요. 골다공증일 때도 쓰게 되고, 그다음에 대장암, 자궁근종, 관절염, 불규칙한 출혈, 자궁 내막증, 갱년기 증세 치료, 월경전 죽음 후에도 쓰게 되는데 기존 이점만 더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이점까지는 아마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점에 굵은 것이 있죠. 그 부분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작용은 대표적인 부작용 및 단점인데요. 자, 우리 쉽게 보세요. 부작용 쓰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쓰면 좋죠? 오심구토. 모든 약의 부작용은 오심구토부터 먼저 쓰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오심구토가 일어나고요. 식욕 부진이 에스트로겐 호르몬 때문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피임약 먹으면 체중이 증가돼요. 똥똥해져요. 그래서 수분과 그 이유가 뭐냐면 수분과 염분의 재흡수가 일어나서 체액이 몸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부종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양으로 질 분비물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하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먹는 건 미스가 이건 피임약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관계를 이렇게 임신 안 하기 위해서 피임약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피임약을 먹는다? 차라리 목적이 있게 성관계에서 임신 피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우울하진 않아. 근데 이런 월경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피임약을 먹는다? 조금 불안하고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여동생한테 넌 무슨 약을 이렇게 먹니? 피임약이라는 말을 못하겠대요. 왠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이끌어낼까봐. 그래서 아니 그냥 빈혈약이야 그러면서 먹었다고 여동생이 와서 집에 와서 울더라고요. 언니야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겠냐? 막 이러면서 우는데 그러면서 약간 우울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기미가 생기죠. 자,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그래서 이런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게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래서 기미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단하면 바로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질출혈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자, 불순이동 월경 주기가 정상이 되고 월경통도 없어지는데 약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괜찮아. 근데 주기적으로 안 먹으면 출혈이 좀 있습니다. 월경이 불규칙해지고요. 그 다음에 질염이 나타나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때문에 글리코겐 양이 증가해서 칸디다균과 관련된 그래서 모닐라성 질염을 다른 말로 칸디다성 질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칸디다균이 증가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량의 에스트로겐, 아까 프로게스테론이 섞인 게 복합 피임약이라고 그랬죠. 유방통이 심해져요. 유방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압통이 있게 되고요. 가장 심각한 거, 에스트로겐이 아까 에스트로겐 기능 중에 하나가 혈전이 생긴다 그랬었죠. 그래서 혈전이 생겨요. 또 응고인자가 증가하고 섬유소원이 증가가 돼. 그러니까 얘가 섬유소원이 잘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전증이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모유수유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이 들어간 피임약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프로게스테론 단독 피입법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혈전이 어때요? 피를 타고 돌아가면 색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심장으로 가게 되면 심근경색, 뇌 쪽으로 가게 되면 뇌졸중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흡연 여성은 이거 먹으면 고혈압,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건 흐름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근기증이냐 상대근기증이냐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보면 다 모든 질환이 다 들어가지 않나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질환,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이거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혈전증 환자, 색전증 환자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더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혈관 질환자도 더 안 되겠죠. 혈관에 문제가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혈전이 떡을 만드는 거죠. 피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간기능 장애, 뭐 유방암, 자구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근종, 편두통이 있거나 편두통이나 고혈압, 편두통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점도 있고요. 자궁근종 같은 경우도 왜 그러냐면 근종도요. 자궁에 근종이 있는 거, 양성 종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의해서 자궁근종이 커지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직은 또 공부하시겠지만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자궁근종이 있으면 폐경 때쯤 되면 자궁근종이 내가 한 1cm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폐경 때쯤이면 일단 옵저베이션 증상 없으면 왜?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스탑이 되니까 근종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호르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자궁근종도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연결이 되니까 에스트로겐을 주면 근종 사이즈가 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궁근종이 있으면 안 주는 게 맞죠.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도 프로게스테론이 임신 주기에는 자, 항인술 효과,
그죠? 항인슐린, 그러니까 인슐린에 저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뇨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있는 환자도 경구피임약은 안 먹도록 하는 게 맞고요. 자궁출혈이 있는데 앞에 자궁출혈이 있으면 피임약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원인 불명이야. 그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출혈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경구피임약을 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수술을 앞둔 자, 산옥기 대상자도 출혈의 인디케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